자, 28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88페이지 3절에 양도의 개념 및 형태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양도 그러잖아요. 그럼 세법상 어떤 경우 양도로 보고 어떤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느냐 구분하는 겁니다. 일단 내가 세금을 내려면 여기서 말하는 양도의 개념이 포함이 돼야지 양도세를 낸다 이런 얘기죠. 우리 취득세 배울 때 취득의 형태 그래서 뭐 실질적 취득, 간주 취득 이런 거 배웠잖아요. 똑같아요. 얘도 어떤 경우 양도로 보고 양도로 보지 않느냐 구분하는 건데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와 그죠? 양도로 보지 않는 게 구분하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 보냐 이렇게 구분할 때 이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기준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경우 양도로 보고 어떤 경우 안 보냐 이 구분한 기준이 뭐냐면 일단 이겁니다. 유상. 왜냐면 양도는 유상 이전일 때만 양도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일단 이 단어를 문장을 딱 보고 얘가 유상 이전, 즉 유상의 뜻은 금전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뭐가 되든 대가를 받고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뭔가를 대가를 받고 주고 받았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일단 하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매매라는 게 있어요. 매매. 물건을 사고 파는 거죠.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아요. 그러면 매매는 내가 아파트를 팔고 뭘 받았다는 거야? 돈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양도도 아니다. 유상이다 아니다. 유상 맞잖아요. 왜? 돈을 받고 준 거니까 얘는 뭐다? 양도에 들어갑니다. 유상이전. 자, 교환이란 말이 있습니다. 교환은 양도도 아니다. 그 뭐만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이걸 교환할 때 내 걸 주고 그냥 줬는지 상대방으로부터 뭔가를 받았는지 생각하면 되잖아요. 교환은 물물 교환이잖아요. 내 거 주고 동시에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당연히 양도 대가가 있잖아요. 교환.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이해하라는 거야. 뭔가 대가를 줬냐. 유상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라는 거죠. 양도 여부를 판단할 때. 그죠? 이해 가시나요? 일단 그런 개념이 서야 되는 거지. 이걸 막 단순히 눈 감고 매매, 교환, 현물주에는 양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또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니까. 양도를 구분하는 기준. 현물출자라는 게 있어요. 현물출자. 이는 뭐예요?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A라는 법인인데 이 법인을 설립하는데 예를 들면 갑이 뭐 한다? 여기다 말 그대로 출자하는 거죠. 자본금을 대는데 뭘로? 현물로 된다는 얘기죠. 현물로. 물건으로. 그러니까 얘들 법인 설립할 때 야 내가 저 어디 앞에 건물 하나 있는데 이 건물 니네가 사용해. 그리고 그 대신 나한테 뭘 줘? 그 해당하는 지분. 그죠? 즉 주식을 달라는 얘기죠.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결론은 갑은 뭐 한 거예요? 본인의 부동산을 법인에 출자를 했는데 그냥 준 게 아니라 대가를 받았잖아요. 그럼 얘들보다 유상이니까 현물 출자 이런 것도 다 보다 양도로 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그런 것들이에요.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해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수용은 나올 거 아니에요. 수용. 자, 수용은 양도도 아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물어보면 이제 그럽니다. 아, 속으로 생각할 때 수용하니까 벌써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는 거야. 아, 나 그때 수용당했는데 보상금 말이야. 우리가 보상을 받으면 다, 아, 나 많이 받았어. 그러진 않거든요. 다 보면, 아, 나 돈 이만큼 덜 받았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수용은 양도냐 그러면 뭐 생각해? 에이씨, 내가 수용 보상금도 적게 받는데 거의 세금까지 내야 돼? 얘는 안 내야지. 그래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얘는 양도세를 안 낼 것 같아요. 내야 됩니다. 왜? 뭘 받았어? 보상금 받았잖아. 보상금. 그냥 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보상금 받았죠? 유상이잖아. 그럼 얘도 양도입니다. 그러니까 수용당하면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양도세 덜 내려고 막 대토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죠? 아, 그래서 당연히 대가가 있다. 그죠? 자, 신탁이란 말이 있어요. 신탁. 신탁의 의미는 뭐예요? 믿고 맡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한테 대신 관리해달라고 맡기는 건데 그걸 맡길 때 명의만 넘겨주고 관리 목적인 거지 걔한테 돈을 받고 뭘 받고 넘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신탁이란 말 자체는 뭐가 없어. 대가 관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탁 나오면 무조건 뭐다? 양도가 아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양도로 보느냐 안 보느냐 구분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것보다 유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런 개념으로 일단 판단을 하시는 게 좋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288페이지 2번에 양도 행위로 보는 것. 그렇죠? 1번 일반적인 양도 행위. 그래서 1번 매매에 간다. 매매. 물물 교환이 매매. 그죠? 물건을 사고 판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뭐다? 매매는 양도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뭘 아파트를 팔았는데 뭘 받고 팔았다? 금전을 받고 파는 거죠. 돈 받고 팔았다. 그럼 우리 매매계약서 쓰잖아요. 매매계약서. 그죠? 그럼 당연히 뭐다? 이건 양도가 되는 거죠. 얘가 팔고 대가를 받았다. 양도. 그럼 얘는 양도한 거고 얘는 취득한 게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교환은 뭐예요? 물물 교환.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토지. 을은 토지가 있고 갑은 아파트가 있는데 이거 두 개를 서로 바꿨다.
그럼 어떻게 돼요? 둘 다 얘 아파트와 토지를 서로 동시에 주고받는 거죠.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아파트를 양도하고 동시에 토지를 상대방으로부터 취득을 하게 되는 거고, 얘는요, 아파트를 취득하고 본인의 토지를 상대방한테 양도한다. 그래서 물물 교환이기 때문에 교환은 양 당사자 둘 다 뭐다? 취득과 동시에 양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교환도 양도다. 이렇게 돼 있고. 3번 현물 출자. 아까 말씀드렸죠? 현물 출자도 뭐다? 양도다. 그랬죠. 양도. 왜? 출자했는데 현물로 하고 대신 뭘 받아? 지분 등을 받았기 때문에 얘도 뭐다? 대가가 있는 거다. 4번 수용 나오죠? 수용도 뭐다? 당연히 양도다. 왜요? 보상금 받는다 했잖아. 그리고 지금 그 개념을 이해하면 뭐 별거 없죠. 자, 5번은 대물 변제가 나옵니다. 대물 변제. 자, 대물 변제라는 뜻은 뭐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대물 변제. 그러니까 변제가 뭐예요? 빚을 갚는 거죠? 근데 뭘로 갚았다고요? 물건으로 대신 갚았다. 그런 얘기예요. 대물 변제. 그러니까 내가 채무 관계가 있는데 그거를 금전으로 안 갚고 부동산으로 대신 갚으면 그것도 양도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아요. 그래서 현찰이 없어서 못 갚으니까 제가 5억을 빌렸는데 5억 상당의 부동산이 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야, 내가 현재 현찰 5억은 없는데 내가 5억 상당의 부동산인데 이걸로 대신 갚아도 되겠니? 그때 친구가 얼른 갚으래요. 그래서 줬어요. 자, 제가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친구한테. 그러면 양도에 해당이 되려면 내가 친구한테 주고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 고맙다. 그러고 갔네. 나는 내 부동산 5억짜리를 줬는데 걔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고 고맙다 하고 갔는데 그럼 나는 그게 양도한 거야? 이상하잖아요. 받은 게 없잖아요. 근데 왜 양도야? 그렇죠.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내 걸 줬는데 받은 게 없는 게 아니라 걔한테 갚아야 될 채무가 변제가 된 거죠. 그리고 결론은 내가 5억 상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고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빚을 갚은 거고 똑같은 케이스다. 그래서 대물 변제도 양도로 본다. 하나 조심할 것은 위자료 같은 것도 부동산으로 주게 되면 양도로 봅니다. 대표적으로 이혼할 때 위자료를 뭘로 줬어? 부동산으로 줬어. 그럼 양도입니다. 몰라가지고 그런 케이스 있죠. 이혼하면서 깔끔하게 부인한테 이제 내가 뭐 그래도 와이프가 먹고 살긴 해줘야 되니까 내가 있는 부동산을 다 줘버리는 거죠. 위자료로. 그죠?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위자료 부동산 주고 나서 그거를 양도락 해서 세금 신고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르니까 안 하죠, 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돈 받고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인한테 넘겨줬으니까 끝. 근데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면 뭐예요?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나옵니다. 이제 받으시 이혼의 충격을 벗어나서 새 삶을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이거 세금 내라는 거. 왜? 그랬더니 너 옛날에 이혼할 때 와이프한테 너 이거 줬지? 너 왜 세금 신고 안 했니? 그럼 야, 그 돈 받은 것도 아닌데 왜 세금을 내? 그럼 이거 보여주죠. 법에 이혼할 때 위자료도 부동산 주면 대물변제야. 그럼 걔는 양도야. 그러니까 너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냈으니까 세금을 포탈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혼할 때 위자료 같은 거는 뭘로 줘? 부동산 주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제 현금으로 줍니다. 현금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분위기상 앞으로 이런 분위기면 5년 안에는 와이프가 이혼할 것 같다. 그러면 현금으로 주려면 돈 없잖아. 어떻게 하면 돼? 5년 만기 정기적금 같은 거 쓰는 거죠. 이혼 위자료 대비용 정기적금 5년 만기 해가지고 그렇죠? 뭐 좋죠. 만약 이혼하면 그 만기 돼서 타서 주면 되고 이혼 안 하게 되면 목돈 생기는 거 좋은 거죠. 그죠? 아니 뭐 금괴를 미리 모아놔. 금괴. 그죠? 골드바 같은 거 모아놨다가 이혼할 때 위자료를 뭐라. 야, 골드 몇 개면 돼? 이혼할 때. 2개? 오늘 당장 나가는 조건으로 3개 해가지고 협의 보고 딱 이혼해버린다. 안 그러면 얘도 뭐 해야 돼? 세금을 내야 돼. 세금. 그죠? 이혼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이혼할 때 위자료를 부동산 주면 얘도 양도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양도를 안 보냐면 예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예요. 재산분할 청구. 여러분 그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 유명 연예인이나 뭐 대기업체 뭐 이런 아들 자식들이 이혼한다고 할 때 꼭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재산분할 청구란 말이 나옵니다. 이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면 양도를 안 봅니다. 그러니까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야, 기여도에 따라서 이 재산 형성의 와이프랑 누가 기여도가 몇 대 몇이니까 이 재산을 몇 대 몇으로 나눠라. 이렇게 판결 나면 그러면 그대로 분할하게 되면 걔는 양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는 거지. 왜? 그럼 양도세를 안 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남편 재산 이 얘기를 듣고 우리 남편 재산 현재 30억 정도 돼. 그러면 내가 지금 이혼을 한다 치면은 대법원에서 최근 판례는 5대 5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업주부. 그러니까 전업주부가 이혼 신청을 했는데 재산의 50%를 줘라. 왜? 한 30년 사신 거죠. 그러니까 뭐야? 이거 왜 양도를 안 보냐면 이 재산은 너 혼자 번 게 아니라
내주나 외주를 했기 때문에 같이 벌은 재산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같이 벌은 재산이기 때문에 이혼할 때는 자기 거 각자 찾아가는 걸로 보기 때문에 양도가 아닌 거죠. 그러면 몇 대 몇으로 분할한지는 뭘로? 법원에서 판결하는 거죠. 재산분할 하게 되면. 왜? 기여도에 따라서. 근데 뭐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바로 이혼해. 재산분할. 에이, 그런 건 잘 안 해주죠. 왜? 기여도가 없잖아. 자, 그럼 30억 정도 된다. 남편이. 그럼 생각하는 거죠. 지금 와이프가. 아, 가만히 있어봐. 30억이면 내가 30%만 받는다. 그래도 3, 3은 9. 한 10억 정도 받는다. 그러면 그럼 내가 이걸 만약에 10억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얘한테 이렇게 이꼴 당하면서 같이 살 필요가 없지. 이왼수하고. 그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딱 집에 갔는데 남편이 뭐라 그래? 술 먹고 돌아가요. 또? 꼴라대서 뭐라 그래? 막 밥 달랍니다. 꼭 그런 사람 있죠? 술 먹고 들어오면 술밥 먹는다고. 하든 꼴통이죠. 그럼 자기나 먹든가 또 식구 깨가지고 해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 그래? 남이 끓여다니까. 갑자기 이 생각이 난 거죠. 야, 네가 끓여 먹어.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이게 미쳤나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왜 그럼 어쩌고? 야, 이혼해. 왜? 이혼하면 지금 머릿속에 뭐가 있어? 아, 얘한테 이혼하면 한 9억, 10억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 혼자 살자 했는데 잘못하면 그냥 생으로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왜? 원래 남편 재산이 결혼하기 전에 50억 정도 됐어. 근데 나랑 결혼하고 나서 하는 족족 사업이 망해서 현재 30억이야. 그러면 이 와이프는 그 남편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죠. 왜? 원래부터 남편이 가지고 있던 거잖아. 부인은 뭘 기여했어? 재산 탕진하는 데 기여했지. 남편 재산을 탕진하는 데 기여한 거지. 그죠? 그리고 그때는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얘는 뭐야? 재산 분할은 결혼한 이후에 형성된 재산만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지 무조건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재산 분할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거죠. 결혼해서 같이 벌은 재산인데 이제 이혼하니까 자기 걸 찾아간다는 얘기야. 우리 유행가도 있잖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님일 때는 사이가 좋아. 님일 때는 서로 좋아하니까. 근데 뭘 찍으면 도장 찍으면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루남이 되더라. 이런 노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님일 때는 사이가 좋으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인감도장 찍었어. 그러면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었더니 도루남이 되더라. 이젠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죠. 그럼 어떻게? 각자 자기 거 찾아가는 걸로 본다. 그러니까 얘는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혼할 때 만약 이혼할 때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에이, 이혼만 해주면 다시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재산 이거 다 필요 없으니까 이혼하네. 이혼하고 딱 나왔어. 나왔더니 막 야생이 혼자 살아야 되는 거야. 그죠? 아, 그럼 뭐야? 아, 그때 이혼할 때 그냥 그 재산 얼마나 분할해서 해달라고 할 걸 후회됩니다. 아직 이혼한 지 2년 안 됐으면 재산 분할 청구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시고. 자, 이혼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할 수 있다. 그래서 289페이지 5번의 대물면제. 1번 손해배상했다는 위자료 지급도 받아 양도로 본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2번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혼 위자료를 부동산 등으로 소유권 이전하여 주는 경우는 유상 이전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죠? 근데 뭘 하면 양도가 아니라고요?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소유권 이전은 양도가 아니다. 좀 전에 인트리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부담부 증여란 말이 있어요. 부담부 증여. 자, 이 부분은 되게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부담부 증여는. 자, 얘는 지금 글씨 보면 증여했다는 거예요? 양도했다는 거예요? 증여했다는 거예요. 써있잖아, 증여했다. 자,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근데 얘는 왜 양도로 보냐? 야, 내가 이 10억짜리 건물인데 내가 이거 너한테 공짜로 줄게. 그래? 뭐 이게 웬 떡이야고 하고 딱 가져가려고 했더니 손을 딱 잡는 거죠. 대신 뭐가 있어? 조건이 있어. 그렇지. 그냥 줄 리가 없지. 껄쩍지근하게 뭐 또 조건을 거는 거죠. 그 뭔데? 그랬더니 네가 내 대신 이거를 내 대신 떠안아. 부담해. 내가 이걸 너한테 주는 대가로 네가 이거를 네가 대신 떠안는 조건부로 내가 이걸 주겠다. 그러니까 그걸 부담을 하는 조건부로 증여해 주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 부담부 증여 그래요. 그럼 내가 뭔가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게 되면 그 전체 금액 중에서 내가 대신 부담하기란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만 뭘로 본다? 양도로 보겠다. 그런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 그냥 들으면 이해 안 가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10억짜리 건물이에요. 10억짜리. 그죠? 근데 갑이 을한테 뭘 해준다? 증여를 해준다는 증여. 근데 뭐 있어? 조건부로 거는 거죠? 조건부. 야, 내가 저걸 너한테 해주겠다. 10억짜리. 그때 대신 조건이 있다. 뭐니? 그랬더니 여기에 은행빚 3억이 있는데 내가 돈 빌려서 아직 저당권 3억이 설정돼 있는데 아직 못 갚았어. 그러니까 이거를 네가 내 대신 뭐해라? 떠안아라.
부담해라. 그러면 그 3억을 네가 떠안는 조건으로 내가 이 10억짜리를 너한테 주겠다. 공짜로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런 얘기인데 이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숨도 쉬지 말고 받아야죠. 막 이럽니까? 야 됐어 안 받아. 왜? 내가 생각해봤더니 야 주려면 깔끔하게 10억을 깔끔하게 싹 주든가. 이거는 뭐 껄쩍지근하게 뭐 3억을 네가 떠안는 조건부로 내가 10억을 주겠다. 그럼 3억을 안 떠나면 넌 떠안지 않으면 넌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어딨어. 사람이 껄쩍지근하게 주려면 깔끔하게 주고 아니면 말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받아야 된다. 왜? 빼고도 3억 남죠. 자, 그래서 얘가 3억을 대신 떠안는 조건부로 증여를 받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부담부 증여 그럽니다. 이런 거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누가 이걸 주겠어? 그죠? 혹시 모르죠? 제가 전철역을 갔는데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가 날 보더니 옛날 내 첫사랑하고 닮았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건물이 너무 많은데 처분이 곤란해서 내 첫사랑 닮은 기념으로 뭐 어디 여기 앞에 있는 건물 하나를 상가를 주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웃으신 분 있을 수 있죠. 그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제 얼굴을 보고 아이 무슨 첫사랑 뭘 줘? 다 사람은 자기 취향이 다 틀린 거야. 그죠? 지금 혹시나 절 보고 아이 무슨 그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 옆에 있는 남편이나 와이프 얼굴 잘 쳐다봐. 자기들도 얼마나 취향이 독특한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기는 막 남분 막 그럴같이 자기 와이프 남편 봐봐. 아이고 얼마나 취향이 독특해. 그죠? 희한한 사람하고 결혼한 거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다 취향이 틀려요. 자기 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막 절 보고 막 너무 막 잘생겼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냥 하는 소리지만 그죠? 그리고 맨날 저도 귀엽다고 막 껄피던 머리 쓰다듬고 그래요. 막 짜증나 죽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서로 좋은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 처갓집에서 우리 둘이를 진상 부부라고 합니다. 진상 부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대요. 그죠? 왜? 그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 부담부 증여. 자,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증여자라고 그래요. 증여자. 그럼 얘를 뭐라고 그래요? 수중자 그래요. 수중자. 그럼 지금 이 3억은 원래 누구의 채무예요? 갑의 채무잖아요. 근데 지금 갑이 이걸 을한테 네가 대신 내 대신 떠안고 그 조건부로 증여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이 3억 있죠. 이 3억. 이거는 갑이 얘한테 공짜로 준 게 아니라 을한테 떠넘겼으니까 이건 뭐란가? 파는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양도로. 왜? 결국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갑이 을로부터 3억을 받아서 그 은행빚을 갚은 거고 똑같은 케이스가 된 거잖아요. 왜? 을이 떠안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갑은 얘한테 그냥 준 게 아니라 3억 상당의 돈을 받고 파는 거가 똑같은 얘기지. 그래서 이건 양도로 보겠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 얼마? 그죠? 7억. 이것만 뭘로 본다. 그죠? 이거는 증여로 보겠다. 그래서 이 7억은 증여세가 과세되고 뭐는 3억은 양도세를 과세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때 그러면 7억에 대한 증여세는 누가 내느냐? 갑, 을 중에서 그 얘기죠. 갑, 을 중에. 자, 7억에 대한 증여세는 갑, 을 중에 누구한테 부과할까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되지.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돼.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돼. 왜? 자,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밥을 사줬어. 제가. 그러면 여러분이 최소한의 양심 있는 사람이면 밥 다 먹고 나면 나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때 왜?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당연하지. 그러면 고맙지. 뭐? 다음번에 제가 살게요? 다음번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다음번에 언제 사? 다음번에 안 만나면 먹고 안 만나면 못 사는 거네? 평생? 그죠? 뭐라고 해야 돼? 그렇지. 커피는 제가 사겠습니다. 이게 얘기 아닙니까? 밥을 샀으면 그냥 바로 선생님 그럼 제가 커피는 제가 살게요. 이게 기본 도리야. 근데 하물며 10억짜리를 줬는데 증여세를 갑이 내야 돼? 을이 내야 돼? 당연히 을이 내야죠. 우리 10억짜리를 받았으면 세금은 지가 내야지. 무슨 세금까지 갑한테 내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증여세는 수중자가 내는 겁니다. 받은 사람이 내는 거야. 받은 사람. 항상. 그죠? 그러면 양도세 누가 내는 거야? 그렇죠. 갑이 내는 거지. 왜? 갑이 파는 걸로 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여세는 항상 받은 사람이 내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뭐 증여해줬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증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는 사람은 세금을 아무것도 안 내는 거야. 왜? 주는 사람은 증여세를 받는 사람이 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증여세 내고 그 사람이 그 사람 앞으로 뭘 하니까 등기하니까 취득세도 그 사람이 내는 거죠. 근데 양도를 하게 되면 주는 사람은 양도세를 내고 받는 사람은 취득세를 냅니다. 근데 증여를 하게 되면 받는 수증자가 전부 다 세금을 다 내는 거지. 그 증여는 이제 세금 공제가 있는데, 그죠? 엊그제 저 수업 듣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와이프가 갑자기 느닷없이 집을 하나 있는데 공동명의를 해달래요. 공동명의를 하라고 한다고요. 공동명의로. 근데 갑자기 그런데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3억 정도 가는데 공동명의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물어보시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50% 지분이 가는 거죠? 그러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짜로 주는 거니까. 근데 증여세는 부부 합산해서 10년 합산해서 6억까지 공제받아.
그럼 증여세는 안 나죠. 근데 뭐를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1억 5천을 증여받은 거죠. 증여로 취득한 거잖아. 그러니까 취득세가 3.5%인데 거기다 부가세 포함 어쩌고 하면 한 4% 돼요? 그러면 1억 5천에 4% 얼마야? 600만 원입니다. 그럼 멀쩡한 집 하나 공동명의 하는데 세금이 6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현찰 600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게 증여, 그러니까 공동명의는 처음 살 때 해야지 중간에 하는 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자, 그럼 뭘 기억해야 돼? 부담부 중에 이 부담하기는 채무 부담부는 뭘로 보고 양도로 보고 나머지 부분은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걸 양도로 본데 누가 얼마에 대해서 어떤 세금 납세 의무 진위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죠? 그런 거죠. 자, 그럼 나온 김에 얘 있죠, 얘 수준자. 얘는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줬으니까 얘는 취득세를 내야 돼. 취득세를.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는 취득세를 어떻게 내야 되느냐? 문제가 주는 사람이 7억은 증여한 걸로 보고 3억은 양도한 걸로 본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상승계 취득이고 얘는 유상승계 취득이잖아요. 그럼 세율이 각각 다르죠. 취득세가.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걸 다 유상으로 그냥 세금을 냈는데 발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한다? 그대로 가는 거죠. 주는 사람이 채무 이외의 부분은 뭔데? 공짜로 준 거래요. 그러면 취득한 사람도 공짜로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취득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채무부담부는 주는 애가 양도니까 얘는 뭐야?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그래서 취득세 가면 이거 나왔죠, 시험에. 최근에 2번이나 나왔어요. 뭐라고요? 부담부 증여 시 채무 부분은 뭘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왜? 주는 애가 양도한 걸로 보니까. 그리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뭘로 본다? 주는 애가 증여니까 받는 애도 무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죠? 요게 부담부 증여입니다. 자, 근데 얘네 둘의 관계가 무슨 관계다? 이런 관계다. 누구? 배우자, 직계, 존비속. 즉 뭐? 왼수지간이다 그러는 거죠. 왼수지간. 그죠? 자, 그럼 뭘로 본다? 무조건 뭐라겠어요? 우리 세법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 그러면 뭘로 봐? 증여로 본다. 공짜로 주고받은 걸로 보겠다. 왜? 식구끼리니까 그 돈이 그 돈이다. 우리 왜 그 말 있잖아요.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다. 그 말 했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뜻이라 했어요? 네 돈 내 돈 구분하고 같이 쓰자 그런 얘기잖아. 식구끼리니까. 그죠? 물론 여자들은 내 돈은 원래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다. 이런 개념이겠지만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옛날 우리 어떤 교수님이 아는 교수님이 막 비상금을 큰 그리 모아가지고 차에다가 딱 넣어놨다가 내일 옮기려고 딱 했는데 가보니까 돈이 없어진 거예요. 비상금. 몇 달 동안 버는 거. 누가 가져갔어? 와이프가 가져간 거야. 와이프가. 그때 가져갔는데 티도 안 내더래. 벌써 이미 가져간 거야. 주머니 들어서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자기가 모았는데 몰래 숨긴 거니까 말도 못하고. 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근근히 말이야. 5,000원짜리 밥 먹을 거 편의점 가서 3,000원짜리 이 라면에다가 이 삼각김밥 먹고 해가지고 근근히 모은 걸 갖다가 홀딱 털어가지고 좋다고 말이야. 사기는 그러고.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여자들. 그죠? 어쨌든 이거 나왔다 그럼 무조건 뭘로 봐? 증여. 근데 말씀드렸죠. 얘는 뭔 뜻이 있다? 추정의 의미가 있다. 추정. 뭔 뜻이다? 증여로 보긴 하는데 식구끼리도 뭘 하면? 입증을 하면 뭐 한다? 대가 관계 입증하면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더라도 전체 10억을 다 증여한 걸로 본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뭘 하면? 입증을 하면 그러면 뭐다? 이 3억은 얘처럼 뭘로 본다? 양도로 보고 7억만 증여로 볼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나왔다. 그러면 전체를 증여한 걸로 본다. 근데 추정의 뜻이 있기 때문에 대가 관계를 확실히 입증이 되면 그때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볼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겠습니다. 289페이지. 맨 밑에 2번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를 말한다. 1번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증여자, 여기 그림으로 보면 갑이죠. 갑의 채무 3억을 수증자 을이 인수하는 경우는 증여가액은 전체 10억이죠. 그 중에 채무액 3억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걸로 본다. 따라서 증여자 갑에게 뭐가 부과된다? 갑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죠? 자, 넘어가면 채무액 이외의 재산, 즉 7억이죠. 이거는 뭘로 본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이외의 재산 7억에 대해서는 유상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따라서 누구? 수증자 을에게 뭐가 부과된다?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죠? 자, 3번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 배우자 간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니들은 뭐니까? 왼수지간, 즉 식구끼리니까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했다 할지라도
그 채무액 3억은 수중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하는 거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결국 뭘로 보나? 다 증여로 보겠다. 근데 추정이니까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지자체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입증이 되면 그때는 뭘로 본다? 증여로 볼 수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양도로 볼 수도 있다.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 개념 이해해 보세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전체를 증여로 봐서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항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기출로. OX. 지금 OX 해야 되는지 모니터 보고 멍 때리고 계신 거죠? 이렇게 멍 때리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OX 그러고 있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 그죠?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도 학원에서 질문하면 꼭 제가 이제 물어봐요. 이렇게 하고. 자, OX 그러면 눈만 뜨고 있어. 눈만 뿔 뜨고 이러고 하고 있어. 멍하고. 그리고 질문할 때는 제가 질문하거나 설명을 들을 때는 눈에다 힘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 눈만 힘주지 말고 머리를 집중해야지. 눈만 크게 뜨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럼 눈 크게 뜨려고 신경 쓰다가 OX 그러면 멍한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 이러는 거지. 왜 눈에다 힘을 줘요? 머리를 집중을 해야지.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학원에서 다시 그러면 갑자기 뭐 자세를 이렇게 잡습니다. 왜? 이제 열심히 듣겠다 이거지.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전체를 증여로 봐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항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땡. 틀린 거죠. 왜? 증여로 보는 거 맞는데 추정의 뜻이 있다 했죠. 추정에. 그죠? 그러니까 뭐요? 입증하면 양도로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매립간척이란 말 있잖아요. 매립간척. 그죠? 바다를 메꿔서 농지를 만든다. 이게 매립간척이거든. 그럼 여러분도 이 바다를 메꾸는 심정으로 머릿속에 지식을 매립을 해야 되는 거야. 그죠? 드라마 이런 내용만 매립하지 말고 드라마 내용이나 이런 뭐 무슨 예능 이런 거 매립하지 말고 지식을 자꾸 매립을 하란 말이에요. 계속 매립하다 보면 간척이 되듯이 어느 순간에 지식이 수면으로 나오듯이. 근데 막 매립은 안 하고 그냥 조금 하다 말고 그리고 이상한 알코올이나 매립했었고 그 매립하는 지식 매립인데 알코올 같이 집어넣으면 걔가 분해돼 버린다니까. 그죠? 그 음주감 하지 마시고요. 몇 번 얘기해. 음주감 할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힘 딸려서 음주감 못 하시잖아요. 그죠? 음주감 아주 팔팔 날라 막 노래방 막 몇 곡씩 부르고 그래요? 체력 좋은 거예요. 그런 체력을 공부하는 데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1페이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그랬죠? 자, 그러면 보시면 뭐라고 되냐? 1번 환지처분 및 보류지 충당이라서 환지처분. 자, 환지처분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공법에 나옵니다. 공법에 보시면 환지처분 도시개발법에 나오죠. 환지란 말은 뭐다? 공사가 끝나고 나서 뭐한다? 종전 토지 대신 새로운 토지로 지번과 지목이 바뀐 새로운 토지로 바꿔주는 처분 행위를 환지처분이라고 그래요. 사실 환지는 사업을 시작할 때 이미 환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미 계획 인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하면 나중에 갑한테는 어느 땅 주고 몇 평 주고 을한테는 몇 땅 어디 주고 그걸 미리 계획을 다 세운 다음에 인가 받고 공사 끝나면 그 원래 계획 수립된 대로 바꿔주는 거죠. 그냥. 그럼 사업 시행자가 이거를 막 자기 땅을 팔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계획이 수립된 대로 갑한테는 이 땅 50평 주고 을한테는 저 땅 60평 주고 이거잖아. 그러니까 걔는 대가가 있는 게 아니죠. 그냥 계획에 따라 바꿔만 주는 거니까 얘는 양도도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보류지 충당은 뭐예요? 땅 주인 여러분인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 땅의 일부가 100평을 가지고 있다. 그럼 실제 환지 받는 땅은 50평도 안 됩니다. 그럼 내 땅 50평 어디 갔어? 그쵸? 뭐 그 공공시설 용지나 녹지 공간이나 도로 부지나 아니면 뭐 그죠? 그 관공서 같은 부지 있죠. 이런 걸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그걸로 들어가야죠. 그리고 사업 시행자한테 뭘 줘야 돼요? 공사비 줘야 되죠. 그 공사비를 뭘로 줘? 그렇죠. 땅으로 주죠. 이런 용도로 충당이 된다는 얘기지. 근데 걔는 돈 받고 파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양도가 아니다. 결론은 환지 처분이나 보류지 충당은 대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양도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런데 얘도 양도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 환지 받은 토지를 팔면 양도입니다. 내가 환지를 농지 전답 가지고 있다 대로 받았어. 이는 양도가 아니죠. 근데 그 대지를 뭐 해서 남들한테 팔면 그땐 양도죠, 당연히. 그죠? 자, 그래서 거기 291페이지 1번. 환지 처분이나 보류충당 이렇게 돼 있죠?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환지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와 사업 시행자가 공사 대금으로 청구한 보류지를 양도하면, 즉 이걸 팔아버리면 그때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죠? 이렇게 돼 있고. 2번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이라고 돼 있죠. 자, 보면 1번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공간법에 따른 토지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는 양도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토지 분할해서 교환한 거죠. 교환은 양도잖아요. 근데 얘는 왜 양도가 아니냐면 내가 개인적 필요해서 양도 교환한 게 아니라 지적 경계선이 변경되면서 토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경계선을 변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토지 위치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 하게 되면 교환하게 되면 얘는 양도 아니다. 왜? 이건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법률 규정에 따라 지적 경계선 변경 때문에 위치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토지 일부를 분할해서 서로 교환하게 되면 얘는 양도로 보겠다 안 보겠다? 안 보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은 얘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이니까 뭘 해주겠다? 니는 양도로 보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 박스에 보면 뭐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죠? 조건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굳이 보죠. 뭐 그죠? 내가 전체 토지 분할하는데 그 분할된 토지가 전체 면적의 20% 초과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평인데 그중에 15평을 분할해서 다른 토지하고 바꿔. 이건 괜찮은데 전체 면적이 100평인데 30평 분할해서 걔를 교환한다. 그럼 걔는 양도로 보겠다. 이런 의미인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뭘 기억하면 돼? 그냥 지적 경계선 변경. 그럼 얘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계선 변경 때문에 법률에 따라 교환하는구나. 그럼 걔는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지. 자, 그다음에 22, 92페이지 3번에 양도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도담보. 자, 얘는 양도를 했어요. 근데 왜 했대? 담보 목적으로 했대요. 그렇죠? 사실 양도담보 양도로 보느냐 이것도 작년에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자, 양도를 했는데 왜 했다고요? 담보 목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얘한테 파는 게 아니라 채무 관계에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못 갚아요. 그 친구한테 뭐라 그랬어? 야, 친구야, 내가 1년 있다가 이 빚을 꼭 갚을 테니까 1년만 기다려줘.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 그래요? 친구야, 나는 1년 아니라 100년 아니면 안 받아도 된다. 근데 알지 않냐? 우리 마누라 성격 거칠한 거 이런 거죠. 마누라 성격 거칠한 거 이런 데 이용해야지. 그죠? 그래서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신뢰성을 줄 수 있도록 네가 담보를 달라. 그래서 제가 살던 주택을 담보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등기 넘어갔죠. 그러니까 걔는 양도가 아니야. 왜? 처음부터 이걸 팔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뭐 때문에 넘겼다고요? 그렇죠. 담보를 목적으로 넘긴 거다. 처음부터 취지가 알게 팔겠다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양도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얘는 양도가 아니에요. 양도 아니에요. 근데 뭐 되면 얘가 약정한 기간 돼서 빚을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그 넘겨준 집으로 빚을 갚아버려. 그럼 대물 변제가 되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야? 채무 불이행으로. 얘가 채무로 뭐 했다고요? 채무 불이행이. 못 갚았다는 거죠. 불이행이 됐어. 그래서 뭐 했어? 이걸로 대신 뭐요? 변제에 뭐 하면? 충당하면. 그죠? 저걸로 대신 빚을 갚아버리면 그때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담보는 양도가 아닌데 채무 불이행이 돼서 이걸로 채무 변제를 해버리면 그 순간 대물 변제로 봐서 뭘로 보겠다? 양도로 보겠다. 292페이지 보세요. 3번. 양도담보란 채권담보 목적으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그 목적물로 우선 변제를 받게 되며 또한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는 경우는 그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한다는 계약을 말한다. 그죠? 자, 그래서 거기 양도 행위를 보지 않는 경우 그거죠. 일단 양도가 아니야. 물론 그냥 무조건 양도가 아니다 그러진 않습니다. 막 그러면 막 아무나 다 세금 안 내려고 둘이 짜고 막 야, 우리 그냥 이거 양도담보 했다고 자 세금 내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조건이 있습니다. 박스에 뭐 그죠? 1, 2, 3번 있죠. 얘가 먼저 이게 양도담보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원금 이자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하겠다 변제 기한 변제 방법 다 특약해서 계약서 첨부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등기를 넘겨주되 집을 비워주면 안 됩니다. 사용 수익은 여전히 제가 해야 돼요. 소유권만 넘겨주는 거야. 만약에 제가 집을 비워주든가 하면 그 순간 양도가 돼버리는 거죠. 그 조건인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뭘 기억하면 돼. 일정 요건을 갖춘 양도담보는 양도가 아니래. 그런데 어떤 경우 양도로 봐? 동그라미 2번. 양도담보 계약 체계로 위의 요건을 위배하거나 즉 집을 뭐 비워준다든가 아니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당해 자산을 변제 충당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요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기타 이제 양도 행위를 보지 않는 경우 나오죠. 그래서 거기 보면 1번에 공유물 분할 나와요. 공유물 분할. 자, 이게 뭐냐면
공유물 분할이라 했더니 공동 소유 물건을 뭐 한다? 분할한다. 말 그대로 공유물 분할입니다. 자, 이렇게 땅이 있어요. 이 값을 거야. 얘가 5대5로 가지고 있다. 현재 지분이. 그죠? 이걸로 뭐 한다? 분할해요. 이렇게. 값을 5대5. 그죠? 뭐야? 원래 지분 5대5인데 그대로 분할하는 거죠? 지분 변동 없죠? 자기 거 찾아오는 거야. 양도 아니다. 6대4. 이제 양도가 될 수 있죠. 왜? 이 지분 10% 줄었잖아. 일리 갔죠? 대가를 받고 줬다. 그러면 양도죠. 자, 그러니까 공유물보다는 소유권 변동이,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자기 것 찾아오니까 지분 변동이 없기 때문에 양도가 아닙니다. 아니면 이럴 수 있죠. 이거를 이렇게 분할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놓고 다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두 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했다가 다시 재분할하는 경우도 전체 지분 변동이 없으면 을 여전히 지분 5대5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단순히 분할하건 두 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했다가 다시 재분할하건 뭐만 없으면, 그렇죠? 지분 변동만 없으면 양도가 아니다. 결국 공유물 분할 제일 중요한 단어는 지분 변동 없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4번에 1번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두 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는 양도를 보지 아니한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3번 보면 법원 확정 판결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는 양도를 보지 않는다. 자, 제가 말했죠. 어쨌든 신탁이라 말 들어가면 양도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 대가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4번 매매 원인 무효소에서 그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는 양도를 보지 않는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얘가 매매가 됐어요. 매매가 됐는데 얘가 계약이 중간에 누가 소송을 걸은 거죠. 그죠? 소송을 걸어서 이게 뭐가 됐다? 무효가 됐다. 그런 얘기죠. 자, 이런 얘기예요. 갑이 을어가 매매를 했는데 이거죠? 등기 넘어갔어요. 등기를. 근데 여기 소송이 걸린 거예요. 소송이. 그러니까 원인 무효라고 소송을 누가 걸은 거죠. 근데 판결이 뭐라고 났다고요? 이 계약은 원인 무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판결 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등기 넘어온 걸 다시 얘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됐으니까. 그러면 얘가 이걸 뭐라 그래? 환원이라고 그래. 환원. 그 등기가 넘어가는 거죠. 소유권 넘어가는 거죠. 양도 아니라는 거지. 왜? 이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법으로 무효 판결 나서 소유권이 환원되는 거니까 이게 처음부터 계약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다? 당연히 양도가 될 수 없다. 왜? 그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환원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양도가 아닌데 그런 게 있어요. 적법하게 소유권 체결이 됐는데 당사자의 합의로 해제가 돼서 소유권 이전된다.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부동산 매매했어요. 그리고 등기 넘어갔어. 그러다 두 달 있다가 다시 만나서 우리 없었던 걸 합시다 하고 등기 다시 넘겨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1000번이건 1000번이건 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할 때마다 취득세, 양도세, 취득세, 양도에 해당하는 거죠. 왜? 정상적인 거래한 건 물론보다 양도로 옵니다. 언제만? 매매 원인 무효 판결 났을 때만. 그래서 우리 290페이지 그 3번에 기타 양도행위 있죠. 290페이지. 그 잠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된 매매 계약이 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는 또 다른 양도로 본다. 이것도 환원이고 뒷장에 292페이지 동그라미 4번도 환원인데 같은 환원인데 하나는 매매 원인 무효 판결로 환원되는 경우는 양도가 아니지만 정상적인 거래한 것은 양도로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290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5번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재산 분할하는 경우는 양도로 봅니다. 아까 제가 이혼 이자료 부동산점에 양도를 하겠잖아요. 그죠? 근데 뭘 하면 재산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다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293페이지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 간의 양도시 증여 추정이라고 그랬죠? 자, 무조건 세법은 뭐라 그랬어? 배우자 직계 존 비속. 그럼 뭐라고? 증여. 근데 아까 뭐라고? 추정의 뜻이 있다겠죠? 그럼 뭔 얘기야? 식구끼리 매매하면 증여인데 입증하면 대가를 입증하면 양도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 1번이 증여 추정인데 추정이죠. 그래서 그 굵은 글씨 뭐라고 돼 있어요?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에게 증여한 거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데
추정이니까 2번 양도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밑에 있는 1, 2, 3, 4, 5 있죠. 요런 식으로 입증이 되면 그때는 뭐다? 식구끼리 배우자 직계 좀 비속한도 뭘로 보겠다. 그죠? 양도로 보겠다는 거, 징계로. 입증하면. 그래서 뭐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로 됐다. 경매. 남편 재산이 경매가 돼가지고 부인이 대신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걔는 양도로 보겠다는 거야. 그리고 파산 선고로 처분됐대. 남편 사업이 파산해가지고 걔 재산 남은 게 청산재단에 속해가지고 그걸 처분했는데 그걸 배우자가 받았다. 이것도 양도로 보겠다. 그다음에 공매. 결국 뭐예요? 다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었을 때는 뭘로 볼 수 있다? 양도로 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왜? 추정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되겠죠? 자, 그래서 양도로 보느냐, 아느냐, 이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뭐, 양도 행위를 보는 거 안 보는 이것도 작년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뭐, 자주 나오는 편이긴 하죠. 중요한 부분이. 근데 작년에 출제가 됐죠. 이 부분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95페이지 가면 4절에 뭐 있어요? 양도 및 취득시기라는 게 있어요. 양도 및 취득시기. 이번 얘기예요? 언제 팔고 언제 샀니? 그런 거죠. 아, 내가 사가지고 팔면 지가 도와준 것도 없는데 뭔 놈의 맨날 뭐 언제 사고 언제 파냐 왜 이렇게 물어봤어? 왜 그러겠어요? 뭔가 사연이 있겠죠.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다? 이거죠. 양도세는 보유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일단 우리가 제일 잘 아시는 비과세 2년 이상 보유. 그죠? 세율도 보유기간,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보유기간. 그럼 이 보유기간이 엄청 중요한 거죠. 왜? 거기서 하루만 삐끗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보유기간 따지기 위해서 얘는 언제를 취득한 거로 보고 얘는 언제 양도한 거로 볼 것이냐 정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때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예요?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요거를 언제 취득일로 보고 언제 양도 이걸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해서 거기 295페이지에 양도 및 취득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뭐가 돼 있어요?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사고 파는 거 있죠? 그런 경우는 언제가 양도일이다? 대금 청산이래요. 원칙이 뭐라고요? 대금 청산일. 다른 말로 말하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도세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계약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뭘로 가? 실제 대금 청산일,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양도일로 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 오늘 돈 주면 오늘이 양도일이고 내일 주면 내일이 있다는 얘기죠. 어제 줬으면 어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그 얘기는 얘가 실제로 양도세 할 때 이걸로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팔았는데 이날 잔금을 주면 이날이 양도일이잖아요. 잔금을 주면. 근데 얘가요 금매를 팔다 보니까 여기 딱 주면 이날까지 보유기간 따지는 여기서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해. 그럼 1년 미만이 되죠. 그럼 세율이 50%거든요. 부동산은. 근데 1년 딱 채우면 40%로 바뀌어요. 그럼 세율이 10% 차이 나죠. 그런 경우 어떻게 하면 돼? 잔금을 양해를 구해서 늦출 수 있죠. 왜? 잔금 날짜니까. 실제상 계약서가 아니니까. 하루 지금 이날이 양도일이 돼. 그럼 하루 늘어나죠. 그럼 세율이 40으로 바뀌죠. 그럼 세율이 하루 차이로 10% 차이가 납니다. 과표가 1억이면 1,000만 원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분이 어떻게 보면. 그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다? 얘는 뭘로 간다?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얘가요, 매매를 하는데, 갑을이 매매를 하는데,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근데 매매가 10억인데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갑이 안 판대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양도세가 1억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와서 나 양도세 부담 가서 못 팔겠어. 그런 거죠. 이 자식이 지금 판다고 했다 갑자기 또 만변해가지고 안 판다는 거. 짜증 죽겠죠. 근데 그는 꼭 사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막 데려다가 협박해? 아니죠. 세금을 대신 내주는 거죠. 문제를 해결해줘. 알았어. 내가 양도세 1억 내줄게. 그래서 을이 대신 양도세 1억을 내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어. 자, 그리고 나서 잔금을 줍니다. 얘가 5월 25일 날 을이 10억 주고 그리고 5월 27일 날 1억을 줬어요. 그러니까 실제 부담금 매매 대금 10억 주고 그러니까 대신 내기는 양도세는 27일 날 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대금 청산일, 즉 실제 잔금 지급일, 즉 양도일은 언제다? 이날이다. 왜? 이거는 부동산 매매 대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금 청산일 판단할 때 이 을이 대신 내주기란 이 양도세는 대금 청산일 판단할 때 여기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295페이지. 1번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 1번 원칙
대금청산일 그랬죠?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언제다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및 양도세 부가세액을 누가? 양수자가 누구요? 양도자가 있고 수자가 있다 했죠? 도자, 자차 돌림이죠. 도자, 수자, 누구? 양수자, 매수을. 얘가 뭐 대신 부담하는 조건부를 했다 할지라도 당해 양도세 및 양도세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얘가 이걸 대신 부담하기로 조건을 걸어서도 대금청산일 판단할 때는 얘가 대신 부담하기란 이 세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되고. 자, 그 미니 강의 보시면 여기서 말한 대금청산일이란 매매 계약서 내에 기재된 잔금 지급 약정일보다 즉 계약상 잔금 지급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은 경우는 실제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 계약서의 잔금 날짜에 약속한 날짜에 만나가지고 나머지 잔금 주고 상대방 등기소를 넘겨받고 동시행을 보통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볼 때는 계약서의 잔금 날짜와 실제 잔금 지급이 보통 일치하죠. 같은 날 약속한 날이니까. 근데 그러면 상관없는데 얘가 이제 그날 돈을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먼저 줄 수도 있고 나중에 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런 경우는 무조건 뭘로 간다? 실제 잔금 지급이다.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계약서로 가는 건 없다. 양도세는 무조건 실제 잔금 지급이다. 2번 예외 나오죠? 등기 접수일 또는 명의 개시일 그랬죠? 1번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대. 대금청산 실제 잔금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등기시날로 가는 거죠. 2번 대금청산 전에 등기했대. 자, 우리가 취득세 배울 때 취득 시기라는 걸 배웠거든요. 그때도 보면 그 등기 날짜가 나오면 항상 비교해서 둘 중 빠른 날로 갑니다. 그러면 얘가 실제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가 빠르다는 얘기죠. 그럼 뭐요? 등기시날. 양도세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뭐라 하면 돼? 둘 중 등기 나온보다 둘 중 빠른 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거기 예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매매는 그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수한 거래 나오죠. 거기 장기할부 조건 나오고. 자, 1번에 장기할부 조건이 있고요. 뒷장에 가면 그 5번 있어요. 296페이지 5번. 수용돼 있죠. 자, 이 두 개의 특징이 뭐냐면 앞에 뭐가 세 개 나요. 어쩌고 저쩌고 중 빠른 날. 뒤에 중 빠른 날이 붙어 있어요. 자, 보세요. 299번 장기할부 조건은 소유권 이전 등의 접수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아니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붙어 있고 뒤에 5번도 수용도 대금청산일 수용 개시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뭐가 나와야 돼? 이 말이 꼭 나와야 돼. 어쩌고 저쩌고 중 빠른 날.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양도세에서 시기 물어볼 때 이 중 빠른 날 들어가는 게 두 개밖에 없어요. 장기 할부 조건하고 수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장기 할부 조건이나 수용 얘기 나오면 다른 거 몰라도 뭐가 마지막에 중 빠른 날이 나와야 정답이에요. 최근에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수용이나 수용. 그리고 사업 인정 고시일 이렇게 나와요. 사업 인정 고시일. 무조건 틀린 거예요. 왜? 뭔지 모르지만 뭐가 안 나왔어? 수용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이게 나와야 돼. 안 나왔어. 얘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 중 빠른 날. 어느 분이 제일 빠르냐? 중 빠른 날, 중 빠른 날. 제가 이거를 강의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옛날 고전 유머를 했었거든요. 고전 유머. 다 아시죠? 옛날에 어떤 스님이 목욕탕 가서 목욕을 하시는데 애들이 물장구 치고 노니까 이놈의 새끼들아 여기서 공중도덕을 지켜야지 왜 물장구 치니? 그러니까 애들이 벌써 아저씨가 뭔데 그래요? 그러니까 스님이 뭐라 했어? 나 이놈아 중이다 이놈아 그랬어요. 그 애가 뭐라 했어? 그 말 듣자마자 난 중3이다 이놈아 이랬다는 거죠. 그죠? 고전이 뭐. 왜?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머리 빡빡 깎고 교복 입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중3이 머리 빡빡 깎고 목양 딱 들어가면 스님이나 자기나 등치가 비슷하니까, 그죠? 둘 다 머리 이제 깎으셨으니까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스님 다 중이다 이놈이니까 난 중3이다 이놈아. 그랬더니, 그러면 그거를 기억하라고 했더니 얘는 모르고 난 중3이다 이놈아. 이것만 기억한다. 돌아버리는 거지. 맞춰야지. 그때 정답으로 나왔는데. 그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뭘 먼저 기억해? 장기 할부 조건과 수용이 나오면 뭘 기억해라? 어쩌고 저쩌고 중 빠른 날이 꼭 나와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꼭 하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가면 295페이지 장기 할부 조건은 어쩌고 저쩌고 중 빠른 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2번 자가 건설한 건축물. 여러분이 직접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었다. 그럼 얘는 언제다? 건물 짓고 나면 뭐합니까? 준공검사 떨어지면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뭐예요?
준공 허가받았으면 반드시 뭐예요? 준공검사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허가받고 지은 경우는 준공검사 떨어지고 사용 승인서 교부해 주면 그 사용 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본다.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보면 되고. 일단 기본 개념만 잘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고 296페이지 넘어가면 3번에 상속 증여 나오죠? 자, 이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그 상속과 증여 부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